여러분, 콘택트 렌즈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는 거, 이제는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요, 한국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복잡한 법적 논쟁거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죠. 한국에서 콘택트 렌즈 온라인으로 사는 거, 이거 합법인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네, 아니면 아니요로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재밌는 역설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역설이 뭔지 하나씩 같이 뜯어보시죠. 네, 그럼 일단 법부터 딱 잘라 말해볼게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현행법, 그러니까 의료기사법을 보면요. 콘택트 렌즈 온라인 판매는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법으로 딱 막아놨다는 거죠. 사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벌써 2016년에 법을 바꿔서 온라인 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했었고요. 그러다가 2018년에 실제로 온라인으로 렌즈를 팔던 안경사 한 분이 기소되면서 이게 본격적인 법정 싸움으로 번진 거죠. 그리고 이 기나긴 논쟁이 마침내 올해 2024년 3월 28일에 우리나라 최고법원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럼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결과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8대1. 재판관 9분 중에 8분이 온라인 판매 금지, 문제없다, 합헌이다 라고 결정한 거예요. 이건 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안 된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헌재의 논리는 아주 명확했어요. 딱 하나, 국민 건강이었죠. 생각해보세요. 렌즈는 우리 눈 각막에 바로 닿는 의료기기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사와 얼굴을 보고 직접 사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배송 중에 오염될 수도 있고 혹시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지 애매해지잖아요. 또 전문가인 안경사한테 직접 사용법도 듣고요. 한마디로 편리함보다는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헌재 결정문에 나온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공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걸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비자들이 조금 불편하고 사업자들이 온라인으로 못 팔아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국민 전체의 눈 건강이라는 더 큰 가치를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온라인 판매는 불법! 이렇게 땅땅땅 하고 다 끝난 얘기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재밌어져요. 이렇게 명확한 판결이 나왔는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온라인 판매가 그것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규제의 모래놀이터 같은 거예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고 싶은데 기존 법 때문에 못할 때 정부가 알았어, 일단 이 놀이터 안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우리가 정한 규칙만 지키면서 한번 테스트해봐 하고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일종의 임시허가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금 내 눈엔이라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조건이 정말 까다로워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막 살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보세요. 첫째, 무조건 기존 고객이어야 돼요. 그것도 1년 안에 방문했던 바로 그 안경점에서. 둘째, 샀던 거랑 도수까지 똑같은 제품만 다시 살 수 있어요. 다른 건 안 돼요. 셋째, 비교적 안전한 원데이 소프트 렌즈만, 그것도 성인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면 허용이 아니라 정말 조심스럽게 딱 한 발짝만 떼보는 그런 수준인 거죠. 안경사분들 입장에선 이게 당연히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법으로 안 된다면서 이건 또 뭐냐 하면서 이 규제 샌드박스 실험 자체를 멈춰달라고 정부에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재판이 열린 겁니다. 이번엔 행정법원에서요. 자, 이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헌법재판소는 안 된다 그러고 정부는 일단 해봐라 하고 완전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정말 두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헌법재판소는 뭘 판단했죠? 대한민국 법 전체를 본 거예요. 콘택트 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이 법 자체가 헌법에 맞냐? 이걸 심판해서 맞다고 한 거고요. 반면에 행정법원은 뭘 봤을까요? 그 법 전체가 아니라
정부가 허가해준 이 임시 실험, 이 샌드박스 하나만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로 제한적인 실험은 괜찮아 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법원이 아예 다른 대상을 놓고 판결을 내린 셈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실인 아주 기묘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첫째, 온라인 판매를 막는 큰 법은 합헌이다. 둘째, 아주 예외적인 조건에서 진행되는 작은 실험 또한 합법이다. 이제 역설이 좀 풀리셨나요? 자, 이렇게 법적으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왜 이 문제는 아직도 이렇게 뜨거운 감자일까요? 그건 이게 단순히 법조항 하나 뜯어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수만 명의 밥그릇과 산업의 판도 자체가 걸린 정말 거대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경사분들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분들에게 이건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에 온라인 판매가 확 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다 먹어버릴 거라는 공포. 수십 년간 지켜온 동네 안경점 중심의 유통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시력 검사하고 렌즈 상담해주는 자신들의 전문성이 그냥 물건 파는 사람으로 격화될 거라는 위기감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런 걱정이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시장이 열리면 뛰어들 거라고 알려진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네이버, 쿠팡, 카카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이런 공용기업들이 마음만 먹으면 동네 안경점들은 정말 순식간에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반대편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플랫폼 기업이나 소비자들 입장은 이거죠. 아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걸 막고 있냐. 늘 쓰는 제품 똑같은 거 그냥 편하게 재주문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주장이 바로 역차별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아마존이나 일본 라쿠텐 같은 데서 직구로 렌즈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만 못하게 막냐?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아주 큰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규제 샌드박스 실험은 기본 2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장 4년 동안 정부는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으면서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안전한가? 부작용은 없나? 사람들은 얼마나 편하게 느끼나? 이런 것들을요. 네, 바로 이게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인 거죠. 그냥 한번 해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4년 동안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정말 건강에 문제가 없었는지, 소비자들은 얼마나 만족했는지,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을 다 모아서 좋아, 이제 법을 바꿔서 전면 허용하자. 또는 아니야, 아직은 위험하니 현행 유지가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쟁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압도적인 편리함일까요? 아니면 전문가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는 신중함일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셈이죠. 하나는 온라인 판매가 완전히 자유로워진 세상. 훨씬 편하고 가격도 더 싸질 수 있겠지만 혹시 모를 건강 문제는 누가 책임질지 불안감이 남겠죠. 다른 하나는 지금처럼 안경점에서만 살 수 있는 세상. 안전하고 동네 안경점도 지킬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계속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요. 정말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옳다고 말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4년 뒤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콘택트 렌즈를 사고 있을까요? 국민 건강과 소비자 편의라는 두 가치 사이의 거대한 줄다리기. 이건 이제 그냥 법정에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제 사회 실험이고 그 결과에 우리 모두의 일상이 달려 있습니다.